네, 정부가 오늘 5년마다 발표하는 사회보장 기본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약자부터 촘촘하게 살피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담겼다는데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이길 보건복지부 제1차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복지부 1차관 이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는데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모토로 오늘 또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많이 했습니다. 일단 주요 의미와 의미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죠. 예.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그 계획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네. 금년도에 그런 해가 되겠고요. 이 계획은 24년부터 28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 내용은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지금 모토로 하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약자부터 두텁게 복지를 보호하겠다는 것이고 국민들을 좀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여러 국민들에게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사회 서비스를 잘 드리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입니다. 예를 들면 연금 개혁이라든지 또 건강보험 개혁 지금 금방 나왔었잖아요. 그런 걸 잘 개혁해서 지속 가능 제도를 만들겠다. 그게 오늘 발표한 내용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 들어서 이 약자 복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서 약자 복지가 의미하는 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자 복지라는 거는 그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다 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 목소리 내기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장애인분들 같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것이 약자 복지가 되겠고요. 내년도 예산이 정부 전체적으로 18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복지부 예산이 거의 다 약자 복지 예산이거든요. 그중에서 13조가 늘어나가지고 12.2%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제 판례를 약간 좀 준비했는데 오늘 네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약자 복지 같은 경우가 말씀드렸고요. 주로 저소득층, 어린신, 장애인, 청년이 되겠는데 네. 어르신 같은 경우는 기준 종유소득을 많이 올렸고요. 또 생계급여를 올렸고 복지사학제도를 발굴을 잘하게 되게 됐습니다. 어르신에 대해서 일자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도 많이 올렸고 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많이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체질 등 발달장애에 대한 돌봄이라든지 활동 지원을 많이 늘릴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라든지 또 보육원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것이 약자 복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약자를 좀 두텁게 보호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보자면 취약계층의 핵심은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도 지원이 큰 폭으로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좀 바뀌는 예, 겁니까? 달라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그런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돌보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생계급여라든지 또 의료급여 쓰잖아요. 또 주거급여.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자활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가 이 국민들 100명을 봤을 때 딱 절반쯤 되는 50명쯤 되는 그런 소득이 되겠는데요. 이 소득의 기준을 저희가 많이 올렸습니다. 6.09%를 올렸습니다. 예. 많이 올린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사실은 금년도에 30%인데 내년도에는 32%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9만 원 인상이 되게 돼 있고요. 또 4인 가족이 가장 많이 있잖아요. 4인 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많이 올리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신 것처럼 13.16%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지금은 159만 명 정도가 이것을 혜택을 받게 있는데 내년쯤 되게 되면 169만 명, 10만 명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지금은 32%지만 이거를 35%까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도 생계급여는 한 1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딸리 말하면 어떻게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을 26만 명 정도를 더 국가에서 두텁게 보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또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노인 인구가 곧 1,000만 명을 돌파하는데 이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노인 빈곤을 해소할 대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예,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가 950만 명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예. 내년도가 1,000만 명이 되고 후년 되게 되면 전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기초연금인데 일자리 같은 경우는 금년에 저희가 88만 3천 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4만 7천 개 늘려가지고 103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7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노인 어르신들의 10% 아마도 120만 명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자리를 제가 제공할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공익활동형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사회서비스형 또 그 시장형이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공익활동형이거든요. 현재 보게 되면 한 달에 27만 원 정도를 드리고 있는데 금년에 제가 처음으로 이것을 내년에는 29만 원으로 7%를 인상할 계획으로 있고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71만 원인데 76만 원으로 5만 원을 늘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기초연금이잖아요. 지금도 한 650만 명 정도의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2만 3천 원인데 내년도 예산된 것은 33만 4천 원이 되겠고 저희 정부에서는 이것을 4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건 사실입니다. 37% 되게 돼 있거든요. 점차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르신분들에 대한 약자 복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다음 건 이제 장애인 분들에 대한 약자 복지입니다. 뭐 장애인 활동 지원하는 부분, 장애인 일자리가 증가하는 부분이 적혀 있는데 이게 내년도 장애인과 관련한 정책 변화가 반영이 된 건가요, 이번에? 네,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장애인분들의 가장 중요한 약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특히 활동 보조가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일상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활동 보조인이 가서 돌아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요. 아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 대상자도 3에서 7등급 같은 경우도 활동 보조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것이죠. 네네. 그리고 대상도 지금 11만 5천 명 정도를 할 수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12만 4천 명 정도 해가지고 9천 명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단가가 있거든요. 15,570원에서 16,150원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체중증 우리 발달 장애인이 있습니다. 발달장 260 한 전체 장애인 265만 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발달 장애인이 한 26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1대1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마 제가 그 광주에 가 보니까 정말로 20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낮 시간 동안에는 장애인 복지원 잘 보살펴드리고 저녁에는 활동 여러 가지 도와주신 분들이 집에서 2명 정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17개 시도로 다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소득층, 노인복지, 또 장애인복지까지 살펴봤고 이번에 눈에 띄는 게 청장년층이 신복지 사각지대에 포함이 됐어요. 사실 지금까지 청년들이 눈에 띄지 못한 건 사실인데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 그렇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청년도 있고 그 보육원에 나오는 청년들이 있고요. 또 여기 히키코모리라고 그래가지고 고립있는 예. 청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해서는 자기 어머니나 할머니를 돌보는 청년들이거든요. 그 2,400명한테 그 연 200만 원씩의 자기 돌봄비를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한 번에 이제 40만 원씩 분배를 나가게 되어 있고요. 또 자립준비 청년이 있는데 청년에는 매월 자립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40만 원을 가지고 50만 원으로 줄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청년 마음 건강해가지고 청년애들의 여러 가지 우울증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10,000명 있는데 내년에는 한 3만 5천 명 정도 하고 되어 있고 또 이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부모급여를 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기를 낳게 되면 0세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100만 원, 또 1사에 대해서는 70만 원을 줄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가 그 첫 만남 이용권이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서는 그 첫째는 200만 원을 주지만 둘째, 셋째부터는 30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은 이제 복지부 차관으로서 조금 뼈아픈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 막겠다고 하지만 수원 세모녀 같은 비극적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뭐 이런 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고 우리가 그 정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발굴이 안 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난해 7월 달에 사실은 수원 세무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8월 달에 연결식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 가봤었습니다. 네. 원래는 화성에 사시는 분들인데 수원으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했다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해마다 지금 6번에 걸쳐가지고 2달에 한 번씩 해서 20만 명을 발굴을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15만 명, 지하철에 이제 5만 명 발굴을 해서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읍면도 직원이 찾아가서 그분들을 여러 가지 발굴을 해서 해주게 돼 있거든요. 발굴하게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긴급복지라든가 걸 당연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발굴을 해서 가보니까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런 경우에는 문이 열도록 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전주처럼 가서 보니까 여러 다세대가 있는데 이 다세대 전체만 돼 있는 겁니다. 요번에 저희가 개별 호수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일 아침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청년회에 가서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요구르트 배달이라든지 우유 배달을 하게 해서 우유를 2개를 놔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입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아무리 좋은 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발굴이 돼야 되고 가장 잘하는 것은 이통 반장님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임차인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잘 발굴을 알려주시게 되면 저희가 정말로 두텁게 잘 보여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잘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